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올해 처음 강릉에서 열린 강릉 국제 아트 페스티벌. 대추무, 파인아트, 서부시장 등 강릉 곳곳에서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펼쳐졌다는데요. 문화생활에 목마른 지역 사람들에게 한 줄기 샘물이 된 강릉 국제 아트 페스티벌로 떠나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벨이 떠오르는 요즘 취미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재료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실공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터프팅과 펀치니 등 아기자기한 실공예의 매력속으로 빠져보시죠. 연애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을 맛있는 수다와 함께 풀어낸 연애가 밥 먹여줘. 어느덧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을 위한 요리로 추억의 케이크를 준비했고요.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연애가 밥 먹여줘의 뒷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내일 치러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일에서 수험표를 받게 됐는데요. 맞아요. 내일 전국 84개 시험장에서, 시험지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제히 치러집니다. 수험생분들은요, 오늘 배부받은 이 수험표를 지참하고 또 신분증까지 같이 가지고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 고사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시험장 안으로는요, 휴대폰, 또 전자기기, 태블릿 같은 이 통신기구가 통신 기능이 들어있는 전자기기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네.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감독관의 관리하에 따라서 1교시 이전에 제출을 해야만 부정행위에 그렇죠. 적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일입니다. 일반 수험생들은요,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고요.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 그리고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그리고 이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요, 병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구획돼서 시험을 일제히 치르게 됩니다. 네, 수험생들은요, 시험 기간 동안, 시험 시간 동안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점심시간에는 자신이 직접 칸막이를 책상에 설치를 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식사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자, 수험생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든든히 하시고요. 마음가짐 좀 차분하게 하셔서 내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숙련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 채널 첫 번째입니다. 카카오 친구가 있죠.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 친구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많은 기대를 걸으면서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문화생활 즐겨 하시나요? 문화생활 하면요, 저는 영화를 아하. 좀 많이 즐겨보는 편인데, 사실은 영화 말고도요, 뭐 스포츠 관람이나 이 공연, 네. 또 뭐 미술관 같은 곳을 좀 자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한계가 있구나를 가끔 느껴요. 맞습니다. 예. 정말 지역이 수도권보다는 사실 문화생활을 많이 맞습니다. 즐길 수 없다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강릉에서 이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예술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예술을 쉽고 즐겁게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강릉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첫 회를 맞은 강릉 국제 아트 페스티벌로 떠나볼까요? 강릉 국제 아트 페스티벌 올해로 1회인 축제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축제인지 또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강릉에 오시는 분들 혹은 강릉에 사시는 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또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저희의 지향점을 담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곳으로 전시 공간과 페스티벌 퍼포먼스 공간
공간, 그리고 강릉 바옥길에서 만들어주신 예술 바옥길 함께 걷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제가 앞으로 이제 쭉 이어지려면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라는 지향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페스티벌의 기반이 되는 게 시각미술이다 보니까 일정한 장르 혹은 특정한 사람들의 행사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목에서도 페스티벌이라는 걸 넣었고요. 그만큼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분들의 관심이 저희를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강릉 서부시장입니다. 오! 강릉연구라고 크게 써 있는데요. 뭐 하는 곳일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와, 지금 보니까요. 와, 지금 제 뒤에 마치 그 옛날 그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 아트 같은 전시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거 가까이서 좀 가볼까요? 아, 그 그림자 아트 같은데요. 뭐랄까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그러면요, 아까 처음 봤던 거 요거 요 비디오 아트 한번 가까이서 볼까요? 어린 시절 자주 불렀지만 성인이 돼서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교가를 생각하며 사람들은 어떤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을지 궁금해지네요.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파란 선베드는 물론 머리 위를 항해하고 있는 배까지 온통 바다를 연상시키는 소품들이 가득인데요. 이곳에서는 박경종 작가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강릉 바다의 다채로운 모습을 손바닥만한 화폭에 담은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이 작품은 약 500여 개가 넘는 조각이 하나, 또 전체로 각각 다른 의미를 품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2배랍니다. 와! 지금 제가 이렇게 가을 햇살을 듬뿍 받고 있는 이 공간은요, 대추무 파인아트라는 또 다른 예술 전시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보면요, 우리 강릉의 자연을 활용한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지금 보러 가볼게요. 와! 오! 아니, 굉장히 특별한 공간 같은데. 진두리 리포터 표정을 보니 평범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잠깐만요. 설마 이 얼음이 작품인 건 아니죠? 지금 이 냉동고 보이실까요? 네, 이 냉동고 안에 있는 이 얼음들이 그냥 얼음이 아니라 남대천 물을 꽝꽝 얼린 얼음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곳 중에서도 남대천 물을 고른 이유는 강릉의 중심을 흐르는 물 속에 지역의 시간과 삶 또한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얼음이 녹고 또다시 냉동고 안에서 오는 물의 순환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2층은 회양목을 주제로 전시가 한창입니다. 회양목, 생소한 이름이죠. 우리가 공원 울타리 나무로 알고 있는 식물인데요. 둥근 잎이 특징이랍니다. 이곳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도 특별해집니다. 이제 돌은 투명한 장식장 안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문구인데요. 관람객들은 축제를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요?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 뭐 남대천 물을 이용한 어떤 예술 작품이라던가 예를 들면 지금 해양목을 가지고 온 미술 작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강릉만의 어떤 자연물, 좀 더 바깥에 있는 자연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시 안에 왔을 때는 좀 더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좀 들여다보면서 좀 자연의 좀 신비 같은 거를 좀 체험하는 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봅니다. 박연후, 배철, 하라다 유키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중인데요. 건물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바라기가 시선을 끕니다. 작품들을 제가 봤는데요. 뭐 이제 강릉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지만 이제 직접 강릉에서 거주하시면서 작품을 통해서 강릉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신 건가요?
네, 저는 이번 전시에서는 흙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강릉으로 이제 다른 지역의 흙들을 제가 가져와서 여러 지역에 있는 흙들을 가져와서 모아서 강릉에다가 이제 하나로 모아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흙들을 이제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인데, 흙이라는 것 자체가 극히 이제 인간적인 기준에서 어떤 예속되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어디 땅, 누구네 땅,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흙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자원을 바라보듯이 대하고 있는데, 저는 그 흙이 예속되어 있는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을 좀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흙을 흙으로서만 바라보고 자원으로서 바라보지 않고. 배철 작가만의 고유한 유머러스함,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진두리 리포터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수임 작가의 작품이네요. 수임 작가는 강릉 출신 작가가 아닙니다. 우연히 왔다가 강릉의 매력에 푹 빠져 정착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도 서핑을 즐기다가 문득 떠올랐다고 하죠. 이 도시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파도이고, 또 제가 지금 가장 밀접하게 느끼고 있는, 감각하고 있는 대상이 파도이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라고 하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 GPS 정보들을 매일매일 수집해 나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딱딱하고 좀 되게 이렇게 숨통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여기서의 데이터들은 되게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뭔가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조금 어떨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도 호기심에 그렇게 되면 어떨까? 내가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해서 이제 열심히 서칭으로만 시작한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문화재단에서 이런 국제아트 페스티벌 만들었다, 이런 운영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이 조금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해를 거듭해 가면서 조금 더 알찬 이런 강릉 국제아트 페스티벌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시각으로 강릉을 표현한 예술 작품들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그동안 마스크에 갇혀서 답답하셨다면요. 저 드류와 함께, 그리고 우리 강릉과 함께 예술의 세계로 풍덩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국제예술 페스티벌은 12월 4일까지 강릉 시내 곳곳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술에 목마른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강릉 국제 아트 페스티벌은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 외에도 노암터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암터널로 가는 길은요,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운동 겸 또 산책 겸 해서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주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맞아요. 평일에도 막 어디 나가고 싶다, 나들이 떠나고 싶다, 막 이렇게 시동이 막 걸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강릉 가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문화생활 다 즐길 수 있죠. 좋은 풍경 볼 수 있죠. 경치 관람할 수 있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운동까지 한 큐에 다 해결이 되네요. 하나 더 더할게요. 네. 강릉 하면 커피 유명하니까요. 문화생활 즐기신 후에 바다가 보이는 카페 좋네요. 가셔서 커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강릉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주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요즘 중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나만의 시간, 나만의 취미를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네. 용석 씨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뭐 취미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명수 씨하고 저하고 항상 월화수 생방송 강원 3동 그쵸? 진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송 끝나면 너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 올라와 맞아요. 있잖아요. 요거 보면서 아, 좀 자기 비판도 좀 하고 오호. 반성도 좀 하고 모니터 피드백도 좀 받고 요게 뭐 소소한 오호. 취미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계신 게 네네.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일을 잊고요. 네. 취미 생활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만 건강한 삶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취미는요, 일명 실공예입니다. 어떤 오. 세계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요즘에 사람들이 뭐 취미가 뭐예요? 이러면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좀 막막해지더라고요. 사실 최근에는 취미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완전 공감하는데 그래서 뭔가 취미를 갖고 싶은데 시간도 없지. 뭔가 좀 쉽고 재밌게 뭘 하고 싶은데 엄두는 안 나지 했는데 요거는 조금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아니 저도 사실 이게 뭔가 취미 활동은 즐거우려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쉽게 그러면서도 좋은 작품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빈 마음 한 구석을 채우고 싶은 가을과 겨울 사이. 나만의 개성이 담길수록 더 빛나는 특별한 실공예의 세계.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떠오르는 취미로 실공예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펀칭이드. 인테리어 용품은 물론 예술작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뜨개 같은 경우는 아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막 코도 세야 되고 단수도 세야 되고 틀리면 또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밑바탕만 잘 그려놓으면 그대로 따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뭐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요 홈의 방향이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서 앞으로 가주는데요. 천에서 최대한 바늘을 붙여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대로 붙여서 앞으로 박아주고 그다음 다시 천에서 최대한 붙여서 앞에 가서 박아주고 천에서 최대한 붙여서 박아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로 도안을 채우는 방식이라 앞뒷면 둘 다 활용이 가능하죠. 틀리더라도 그냥 뽑고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되게 수정도 엄청 편하고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가위로 천을 쓱쓱 밀면 되돌아오니 실수해도 오케이. 콕콕콕 도안 따라 찌르다 보면 힐링 그 자체인데요. 손재주가 없어도 간단한 기초 재료로 작은 소품부터 매트, 러그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그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좀 그러니까 좀 분위기 낼 만한 아이템이 없을까 좀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워낙 예뻐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어서 진짜 집에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회사나 어디 공간에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무슨 공간 하시는데요? 전 지금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는데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계절 변화 느껴지게 그런 아이템 있으면 분위기가 좀 살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겨울 눈사람? 눈사람 너무 귀엽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때요? 작품 만들기에 앞서 실을 고리에 걸고 바늘 끝 구멍으로 실을 넣는 밑작업부터 시작합니다. 화이팅! 저희 시작할까요? 화이팅! 우리 둘이 꼭 네. 완성을 해요. 함께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결과물까지 얻어가는 게 실공의 매력인데요. 무엇보다 처음 만들어보는 사람도 작품이 뚝딱 완성 가능. 요즘에는 보면은 게스트하우스들마다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엄청 많고. 아니, 게스트하우스에서 펀치니들 하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그 힐링하는 시간. 맞아요. 선생님 시간 되세요? 네. 어느덧 예쁜 트리가 완성되어 가는데 퐁퐁퐁 바늘 꽂는 소리와 포근한 촉감에 재미는 2배입니다. 귀여운 펀치니들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는 진짜 앉은 자리에서 바로 제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약간 그 느낌 자체도 기분이 퐁퐁퐁. 맞아요. 달릴까 말까 달릴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완성! 어디선가 들리는 총소리. 그 정체는 바로 요즘 뜨는 핫한 취미인 터프팅입니다. 터프팅은 원단에 터프팅 건으로 실을 쏴 씹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공예죠. 근데 아무래도 그 건이라는 이렇게 총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초보자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쉬워요.
총이 다 쏴지기 때문에 방향을 틀고 눌러만 주면 돼요.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와서 체험을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귀여운 거를 좋아하니까 여자분들끼리도 많이 오시고 요새는 커플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색깔의 실만 봐도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네, 엄청 예쁜 색깔이 많아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색은 뭐예요? 노란색. 오, 아니 지금 되게 상큼상큼 하시거든요. 그런 이미지랑 또 잘 어울리는 색을 고르는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어떤 색깔 같아요? 보라색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요? 뭔가 퉁퉁 튀셔가지고. 구멍에 실 끼우는 도움 장치 이용해서 끼울 건데 밑에서 위로 한번 끼워주시고 야놀더라고 해서 여기다 한 번 더 끼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실 2줄 잡아서 이 사이에 통과시켜 주시고 쭉 뽑으면 밑에서 위로만 가거든요. 쌍쌍 꽂으실 때는 제일 밑에 가서 꽂으시면 되는데 노루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단에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아까 반동 되게 셌죠? 네. 그래서 반동 느껴지지 않게 힘 많이 주셔서 소리와 진동에 집중해 온전히 혼자 있는 듯한 집중력이 발휘됐는데요. 초집중 모드. 점차 완성되는 결과물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앞뒤를 확인해 가면서 빠진 곳 없이 빈 곳을 촘촘히 채워 나갔는데요. 상큼한 이미지에 맞는 노란색 실을 고른 수강생. 복잡한 도안만큼 예쁜 작품이 완성될 것 같죠? 두두두두 쏘는 손맛과 속도감에 시간이 쏜살같이 흐릅니다. 드디어 모양이 드러나는데요. 이대로 끝이 아니라네요. 지금 바르는 게 라텍스인데 이제 앞에서도 뒤에서도 실이 뽑혔잖아요. 뽑히지 말고 잘 고정돼 있으라고 바르는 거예요. 아, 실을 좀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라텍스 본드가 한 곳에 뭉치지 않게끔 꼼꼼히 펴 바르고 가위로 잘 잘라주면 제법 모양이 드러나는데요. 터프팅 작업 시 잡초처럼 삐쭉 나온 실들까지 보기 좋게 잘 정리해주면 지은이표 귀여운 러그 완성! 너무 예쁘다.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 집에 가서 여기에다가 딱. 다 만들었어요? 가방을? 와, 아니, 터프팅으로 이런 러그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방도 만들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좀 신기해요. 만들고 나서. 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군. 아, 왜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 구경 좀 할게요. 결과물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할 수 있는 거랑 여러 색도 종류별로 많고 그리고 꼭 러그뿐만 아니어도 다른 거 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화분 뭐 케이스 이런 것도 그렇고 뜨개질은 다 이렇게 손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총으로 하는 거는 슬슬 기계가 해주다 보니까 위치나 그런 것만 조정을 잘하면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찰칵 작품 어때요? 허전한 집안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포근하게 채웠는데요. 내 맘대로 수놓는 실공의 매력. 내 기분, 분위기에 따라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고 포근한 겨울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저는 뜨개질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오. 펀칭 니들이라든지 터프팅은 어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정말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명신 뜨개질 해보셨군요. 그럼요. 전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그 살펴봤던 이 터프팅. 네. 총으로 쏘는 그런 느낌. 약간 손맛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 보였어요. 맞습니다. 저렇게 손쉽게 만들면서도 결과물이 쉽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나는 좀 인내심이 없어서 취미생활하기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요즘 계절이 이 길목, 겨울로 가는 길목에 좀 쌀쌀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럴 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 털 실공의 취미 한 번씩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원주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생방송 강원 365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방송 사연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은요, 충북 증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반려견 천만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증평에서도 아주 이색 반려견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 안내할게요. 가을, 너는 아닌가. 낙엽 밟는 소리. 가을, 너는 아닌가. 바람 부는 소리. 가을, 너는 아닌가. 개 짖는 소리. 네? 가을날에 개들이 나타난 사연은 하늘은 높고 개는 달리고 반려견을 사랑하는 사람에 의한 반려견을 위한 이색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자게.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물 있고 걷기 좋은 산책로 있고 게다가 의미 있는 페스티벌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와, 저 오늘 정말 바쁠 예정입니다. 이 설레는 동행길 함께 하실래요? 페스티벌이 열릴 만한 장소 많죠. 그런데 저수지를 낀 산책로, 그리고 여유롭게 펼쳐진 푸른 잔디밭에서 페스티벌이 열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반려견과 함께 축제잖아요. 네네. 어떤 의도로 만드신 거예요? 네, 요즘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생활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반려견과 함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오셔가지고 자연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우리를 위한 또 이렇게 물건들 많이 이렇게 소비하시고 네, 그런 이렇게 자리를 오늘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잔디로 돼 있고 좀 넓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또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우선 강아지 옷 파는 부스가 제일 기대되고 저기 유기견 놀이터 거기서도 한번 애들이랑 같이 뛰어놀게 하고 싶습니다. 견주들을 만족시킨 다양한 부스들, 그중에서 혜정 씨의 눈을 사로잡은 것들이 있는데요. 견주들을 위한 매점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어머, 아니 지금 강아지 맥주, 뭐 사이다, 콜라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강아지 간식이에요. 아, 강아지 간식이에요? 네. 근데 이거 직접 다 뭐 만드신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거는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어머, 재료가 뭐가 들어가요? 간식마다 다 다른데 얘는 이제 닭고기 베이스고 얘는 오리, 얘는 우유, 얘는 이제 고구마, 옹두깨살 이렇게 다 달라요, 재료마다. 유기농 재료로 만든 100% 수제, 신박한 아이디어까지 더한 간식이라니 이건 못 참죠. 이거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요? 네. 아니요. 강아지도 양보할게요. 근데 이거 사람이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저도 만들고서 소량 남으면은 두부 주고 먹기도 네. 하거든요. 고구마 포코볼은. 아, 리포터라면 바로 먹어봐야죠. 그쵸? 맛있네요. 어머, 강아지 어떤 간식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정말 맛있는 간식이고요. 고구마의 담백함이랑 코코넛 가루가 묻혀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다 싶네요. 진짜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와, 진짜 잘 만드셨다. 혜정 씨 고장난 거예요? 자, 정신 차리고 다른 부스를 둘러보던 중 재미난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반려견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부스입니다. 우리 강아지 사진 말고 그림으로 남기면 그것 또한 추억이죠. 안녕하세요. 와, 강아지 그림 그리고 계셨구나. 진짜 똑같은데요? 어머, 강아지 그림 혹시 그리세요? 아니요, 캐리커처 다 하고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그려줄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정말요? 비록 반려견은 없지만 즉석에서 본인의 초상화를 남겨보는 혜정 씨. 목마르트 언덕 감성 조금 더한 푸른 잔디밭에서 꽤 이색적인 체험하네요. 자, 그럼 어떤 작품이 나왔을지 기대됩니다. 잘했습니다. 오, 정말요? 기대된다. 잠깐만요. 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축제 테마답게 저를 귀여운 강아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너무 예쁜데요? 어떻게 좀 닮았나요? 어머, 똑 닮았어요. 닮았어요. 즐기기만 하는 반려견 페스티벌이 아닌데요. 바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캠페인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기견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홍사장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즘 유기견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어떤가요? 유기견들이 이제 아파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가족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무분별한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같이 책임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유기견이니까 불쌍하니까 연민으로 이런 것 때문에 입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4만 가구, 인구수는 약 1,448만 명입니다. 하지만 그중 8만 4천여 마리가 유기되고 있는데요. 연민으로 입양 절대 노노, 신중하게 고민해주세요. 강아지 마라톤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 강아지. 반려견 마라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마라톤 레이스를 펼칩니다. 저희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거 통과해야지 1등, 2등, 3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같이 내려가실게요. 아, 지금 마라톤 가는데 우리 아이 체력 비축하려고 안고 가시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라고 지금 제가 손으로 지금 힘들게 이렇게 안고 가고 있습니다. 똑똑한 견주분이시네요. 하나의 전략이죠. 잘 뛸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이길 수 있어요. 간식 준다고 하면 바로 뛸 거예요. 그래요? 맨날 뛰는데 오늘은 좀 세게 열심히 해서 1등 하자는 느낌으로 뛰려고 왔어요. 반려견과 자연을 한 몸으로 느끼고 동시에 건강도 다질 수 있는 반려견 마라톤.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게 중요한데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다리 치다. 안 되겠어. 아니, 중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루는 지금 상당히 뛰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좀만 힘내세요. 그래야죠. 가자. 자, 이루야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야, 이루의 위험을. 한편 누가 마라톤을 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 포착. 왜 안고 가는 거예요? 발바닥 아파요. 발바닥이 아픈가 봐요. 잘 못 걸어요.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이 마라톤 하시네요. 가자. 화이팅, 화이팅! 일정 거리를 달려 도착한 반환점. 손을 내밀게 한 뒤에 간식을 먹는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물 먹이랴, 미션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가야죠. 1등입니다. 축하해요. 2등이에요, 2등. 감사합니다. 축하해. 와, 1등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등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꼴등 할 줄 알았어요. 와,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반전의 결과인 것 같은데 이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고 싶으세요? 맨날 산책해준 아빠예요. 1등한 소감 어떠세요? 마마. 멍멍 맛있는 간식 주라게.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반려견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시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반려견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앞으로도 더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그냥 한 번 소비하고 없어지는 그런 게 문화가 아닌 이렇게 만나서 앞으로 더 생동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반려견은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체라고 하죠. 우리 삶에 큰 사랑과 웃음을 가져다주는 존재 반려견. 유익한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 함께하기로 우리 약속해요. 사랑해. 네, 마지막 소식은 춘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사람과 사람끼리 나눌 수 있는 그 따뜻한 온정이 더욱더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럴 때 옆구리 시린 솔로분들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연애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 연애가 밥 먹여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연애가 국력이다. MBC의 1인 가구 감소 프로젝트 연애가 밥 먹여줘. 고민 사연을 듣고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가 밥 먹여줘 김지훈입니다. 정말 연애 리얼리티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인데요. TV와 OTT 예능 화제성 통합조사 결과에서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애 예능이 종합 1위에 오를 정도라고 하니까요. 연애에 대한 우리 관심이 정말 뜨겁구나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또 연애 프로그램이니까 정말 연애가 밥 먹여주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 MC를 모시고 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셰피디. 연애 예능이 인기가 요즘 많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연애가 밥 먹여줘. 사실 선두주자입니다. 저희도.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4년 전쯤 대학. 그동안 청년들의 다양한 연애 고민을 들어온 연애가 밥 먹여줘. MC와 게스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사연자를 위한 맞춤 레시피를 선물해드렸습니다. 진짜로 우리 강원도 지역 여기에서 진짜 인구 소멸이란 키워드를 너무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의 첫 단추가 연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따뜻하게 밥 먹으면서 고민을 듣고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씩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고요. 느끼하긴 하네요. 오늘도 그래도 마지막이더라고 하더라도 또 고민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고민을 좀 나눠봐야죠. 최 PD가 생각하기에 내가 솔로인 이유는 한 가지 있을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 퇴근하고 시간이 좀 없다. 그렇죠. 퇴근이 굉장히 또 유연근로자다 보니까 늦잖아요. 또 그러니까 데이트할 시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내 시간도 없어지니까 시간을 같이 쓸 사람을 찾을 여유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내가 솔로인 이유는? 이라고 물었을 때 1위가 연애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49.1%였고요. 그리고 그 외 답변으로는 야근 등 업무로 시간 부족, 그리고 이상형 기준이 높아서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또 추가적인 응답이 달렸는데, 요 다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야근 등으로 시간이 진짜 없다. 저는 진짜 그게 제일 공감되고 제일 큰 이유 같고, 뭐 진짜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1회 20대, 25세부터 39세까지 1회에 데이트 비용이 체감은 어느 정도 된다고. 데이트 비용 한 번 이렇게 만날 때 그래도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쓰지 않을까요? 정확하네요. 맞아요? 8만 얼마예요? 원. 8만 원? 네, 7.9만 원. 이 그러니까 조사 결과더라고요. 이 은근 많이 쓴다니까요, 진짜. 이게 꽤 큰 것 같아. 사실 사회 초년생이라면. 너무 커. 10만 원 너무 크지. 1회 8만 원? 너무 크고 진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알아봤고 오늘 또 저희 연애가 밥 먹여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요리를 준비했는데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를 만들고 또 같이 이 슬픈 분위기 속에서 초를 불어보는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일단 케이크를 좀 만들면서 다른 조사도 살펴보고 고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커피 되나요? 안 되죠? 돼요. 돼요? 네. 오. 저는 이제 커피를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즐겨서 마시기 때문에 마지막 회인 만큼 시청자분들한테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커피를 좀 내려드리려고 같이 어떻게 드릴게요. 했는데 이건 어떻게 깎아요? 이거는 어떻게? 키위를. 네.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케이크에 투박하게 과일 올라가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그런 케이크가 또 오히려 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케이크를 좀 준비를 했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눈물 젖은 케이크죠.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왜 회사 사람들이 나오냐? 네. 다른 사람들 뭐 정식 출연진 왜 안 나오냐? 네. 이게 일반 우리 사연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식구들을 항상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시청자를 위해. 근데 저는 살면서 케이크는 또 처음 만들어봐요. 네.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이벤트를 이렇게 챙기거나 그런 성격이 좀 아니어서 이렇게 뭘 만들고 초콜릿을 만들고 이런 거는 저도 잘 그런 거 좀 하세요?
그럼 안 만들어 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요. 그럴 나이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이게 과일이 딱 키위면 키위가 모여 있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귤. 귤은 필수죠. 옛날 귤은 케이크. 필수. 꼭 그런 거 있는데 가운데에 또 이렇게 빨간 체리 하나. 그러니까 그 역할은 약간 포도가 살짝. 아, 포도 가면 되겠다. 한 알만 올릴까요? 포도에 굉장히. 저 씨 있는 케이크는 처음 포도가 봐가지고. 굉장히 배촉하시네. 와. 옛날 케이크 같아. 옛날 케이크예요. 하나만 하세요, 포도? 서운한데? 두 개. 두 개. 딱 이렇게. 근데 옛날 케이크 같다. 옛날 케이크 같아. 저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이런 케이크를 생일 때 네. 받았어요. 와, 진짜 무슨 생일 케이크 같아요. 진짜 감동 먹으셨나 봐요. 리얼이세요? 나는 기분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받는다 생각하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케이크와 커피도 완성이 됐나요? 커피도 이제. 네. 근데 이런 드립 내리는 법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따로 배운 적은 없고 이제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인터넷에서 좀. 그래도 사람이 외롭잖아요. 그럼 외로움을 이겨내는 뭐 본인만의 해결책이라든가 아니면 솔로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일단 뭐라고 대답했냐면 41.4%가 자기 개발 및 취미, 그리고 두 번째가 25.2%를 차지한 친구, 지인과의 모임, 그리고 21.8% 일에 몰두하기. 일이 일찍 끝났어도 내일 일까지 미리 하는 거야. 그건 어떠세요? 되게 다가가셨네. 잠깐만, 지금 집 가면 외로움을 느낄 것 같은데? 일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2-3시간 보너스로 더 하고. 멀지 않은 미래일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데? 지금 마지막 회니까 네. 뭐 본인의 이상형이라든가. 이상형. 네. 저는 제가 이제 성격이 제가 좀 차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네. 뭐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회. 저희의 케이크와 커피가 준비가 됐는데. 새로 도착한 사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사연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장기연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무 편하다잖아요. 네. 너무 편해서. 장기 연애에서 설렘이 좀 없어져서 고민이었던 그 사연이 그때 저희가 프로그램 준비할 때 받았던 사연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사연이 또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후기. 네. 어떻게 정말 놀랍게도 결혼을 하셨다고. 와!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들을 위한 이게 추억의 케이크이기도 하지만 늦었지만 이 웨딩 케이크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온 이야기가 왔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대학교 신입생 때 만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1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겠죠.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헤쳐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또 하나 왔어요. 정말. 결혼 축하드립니다. 좋은 또 가정을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애가 밥 먹여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커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또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진심으로 저와 함께 상담을 해준 게스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커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아쉽네요. 오늘 마지막 회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 개인적인 공개하기 힘든 사연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연애 고민도 들어주고요. 네. 맛있는 요리까지 만들어준 연애가 밥 먹여줘. 많은 분들께서 함께 공감해 주셨길 바라봅니다. 네, 김지우 아나운서도 수고 많았네요. 네. 그렇죠.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다 오늘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들 지금 흐름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 수능 날입니다, 용서 씨. 맞습니다. 진짜 우리 수험생분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가 다 챔피언이십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카타르 월드컵 중계방송 관계로 한 주 쉬고요. 11월 29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국가대표팀도 정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하시길 저희 네. 여기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